할 말만 하고 딱 빠지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처음 만난 사람도 중마고우처럼 대화하게 만드는 라포 형성의 아주 차근차근한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라포를 형성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라포르란 그 프랑스어로 다리를 잇다, 마음과 마음의 다리를 잇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는 게 사실은 초기 인간관계에서 실제로 만났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포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상대방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건 친구이건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포부터 형성한다. 진지한 주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제는요, 절대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몰 토크부터 시작을 하세요. 밥 먹었어? 오늘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차 많이 막히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로 라포 형성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봬요. 반가워요.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여기 처음 와봐요. 여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말문을 열고 나면 라포 형성을 위한 질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관심사나 행동의 동기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주제에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한가할 때 휴일날 주로 뭐 하세요? 평소에 뭐 좋아하세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질문도 하고요. 별명 있으세요? 연예인 너무 예쁘신 분 닮으셔가지고 이런 별명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리액션을 굉장히 잘하고 질문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텄다면 공통분모를 찾는 게 세 번째예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공통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운동을 한다거나 회를 좋아한다거나 영화를 좋아한다거나 예비 부모라거나 같은 동네에 산다거나 예전에 그 동네에 내가 살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는 공통점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공통점은 누구나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고 세상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미래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래요. 어떤 게 좋은 삶인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 찾는 거예요. 네 번째, 화제 가로채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꺼낸 말, 주제를 가로채서 내 이야기를 하는 정말 나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나도 일본 가봤는데 신주쿠 가보셔서 신주쿠 이러면서 신주쿠에서 제가 쇼핑을 했는데요. 세상에 긴자가 신주쿠 근처더라고요. 글쎄 이러면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주제를 꺼냈다면 일본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사카 다녀오셨어요? 그렇구나. 저도 오사카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남바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전환하면 안 돼요. 이러면 열심히 만들었던 라포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말을 가로채지 마세요. 다섯 번째, 정치적인 견해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상대방과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친근한 관계가 구축돼야 상대방이 나를 믿고 마음을 열게 되고 의견을 원활하게 제시할 수도 있고 핑퐁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실 때 정치 얘기, 젠더 얘기, 그리고 종교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꼭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 얘기만 하게 되고 내 주장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관계 구축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정치적, 도덕적인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구축에 먼저 신경 쓰십시오.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진지한 대화는 시간 여유 있을 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 말을 막 쏟아놓고 그리고 할 말만 하고 딱 빠지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줄 여유가 없으면요, 다음 기회로 미루셔야 돼요. 대화를 억지로 급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라포만 형성을 하고 근황 묻는 것으로만 만족하세요. 7번째입니다. 화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종교 얘기, 정치 얘기 한없이 늘어나서 정말 피곤하게 만드시는 분들, 그런 사람은 꼭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대화가 난감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벼운 주제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아 맞다, 이번에 영화 봤어요? 이거 영화 나왔다던데 보신 분? 이러면서 화제 전환을 빠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화제가 바뀌고 나면 그 무거운 주제들을 거론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특정 주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서 그런 대화 주제를 고집하는 사람이 꼭 있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자, 8번째입니다. 심각한 잘못이 아닌 한 질책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질책이란 상대방이 도의적인 선을 넘었음을 알리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보통 상대방이 문제 발언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상대방이 선을 넘었거나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도의적인 지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깨는 행위이기도 해요. 특히 상대방의 말을 끊고 한다면 그건 더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때를 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분위기를 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 생각 안 하고 자기 말만 쏟아내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들은 앞에서 정확하게 경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칠게 표현을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를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례하게 굴거나 폭언을 하거나 상대방한테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대응에 나서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선을 긋거나 대화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9번째는요, 예의를 지킨다.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꼭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에 반론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의견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를 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라포를 형성을 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 만나서부터 관계를 형성을 하고 대화를 하는 기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라포를 형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을 하면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대화를 아주 쉽게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